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3일 을사 두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이 14년 진시의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 사시에 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3일 을사 세번째 기사 정원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각도의 감사에게 그닐 중외의 인심이 동요하여 안정되지 못하니 효유하여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황신의 장계에 의하면 적추가 중국 사신을 오만하게 대우하였고 청정이 곧 또 나올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서 중외가 놀라 무사람의 마음이 의혹되고 있다. 생각건대 지금은 헛소문이 널리 퍼졌을 것이다. 외방에 사는 백성들은 허실과 지속을 잘 모르고 오직 전하는 말만 듣기 때문에 더욱더 어수선하고 두려워하여 마치 화살에 다친 새가 헛시위 소리에 놀라 떨어지듯 하는데 이는 괴이할 것도 없는 것이다. 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확고한 뜻이 없어 사세가 느슨하면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급하면 숲으로 달아나 숨을 생각만을 품게 되는데 지금은 또 사세가 임진년과는 같지 않다. 그때는 태평하게 잘 살던 뒤라 사람 사는 곳이 이따라 있어서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다 의탁하여 살아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적에게 수도 없이 죽고 약탈당해서 현재 경성 주위 수백 리가 모두 초목 금수의 고장이 되었으니 갑자기 달아난다 한들 어디에 의탁하겠는가. 토적이나 맹수에게 상해되지 않을 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상이 또한 매우 가엾다. 믿을 데가 없으므로 미처 달아나 피하지 못하고 움츠린 채 살 길을 찾을 여지가 없으니 형세는 급박하기만 하다. 그러나 피하여도 살만한 곳이 없어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닥쳐 적이 오기 전에 먼저 죽게 된다면 차라리 마음을 합하고 힘을 같이하여 죽음 속에서 삶을 찾을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비위에 말하건대 흙과 돌이 모여 서로 합하면 산이 되고 견고해지지만 재와 모래는 힘이 없으므로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힘을 같이 하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 접대 전라도의 사군 수백 명이 행주에 응거하여 큰 적을 막아 물리쳤고 인천 산성과 수원 독성에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이 들어가 지켜서 적이 감히 침공하여 함락하지 못하였으니 서산의 홍복사 같은 곳으로 달아나 숨었다가 적에게 어육이 된 것에 비하면 지우나 이해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차이가 날 것이다. 죽음을 피하여 살 길을 찾는 것이 사람의 상정인데 너희들 백성만이 이미 그렇게 분명한 증험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이 적은 흉악한 짓을 다 하였으므로 죄가 차서 스스로 죽을 때를 당하였는데 이제 또 중국을 어기고 또 다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다. 무릇 군사는 명분이 바르면 씩씩하고 바르지 못하면 약해지는 법이다. 저들이 이적이기는 하나 그래도 인정이 있을 것인데 그 부하의 무리 중에 어찌 여러 해 동안의 고생을 원망하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자가 없겠는가. 이제 듣건대 적도에 토우, 서구, 오색, 모우, 산붕, 지진이 달마다 연이어 일어나고 있으며 땅이 갈라져 검은물이 나오고 땅이 꺼져 큰 바다가 되어 눌리고 빠진 무리가 5, 6만이라 하니 전심이 악을 싫어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전부터 항복하는 외적이 잇따라 나오는 것을 막아도 그치게 알 수 없으니 무리가 원망하여 배반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중국 양국이 산둥의 바닷가에서 산처럼 쌓여 있어 금명간 여기로 날라올 것이고 절강의 군사 10만이 계진 등에 주둔하여 사변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밤을 새워 나올 것이니 적이 마음대로 발광한다면 죽음을 자취하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이 씩씩하게 단결해서 부호를 만들어 관병의 성세를 돕고 곡식이 있는 자는 날라다가 양식을 보태어 이 적을 소탕하려고 꾀한다면 한번 노구하여 길이 편안하고 몸은 현달하여 이름이 영예로워질 것인데 어찌 다만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겠는가. 국가는 바야흐로 임진년에 황급히 하여 일을 거르친 것을 경계로 삼고 있다. 불행히 급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 백성에게 분명히 알려 그 처자를 미리 옮겨둠으로써 흉봉이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소고의 군병과 전일 외적과 힘껏 싸운 무리를 징집하여 요위지를 나누어 차지하고 중국군이 오기를 기다려서 힘을 떨쳐 한번 싸울 작정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함께 소동하여 계책을 정하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스스로 무너지는 지경으로 간단 말인가? 또한 의혹스러운 일이다. 너희 백성들이 조상 이래로 밭 갈고 물을 파고 장사하여 각각 생계를 이루어 온 것이 모두 우리 조종께서 하명하신 유택이 아닌 것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국가가 불행하여 갑자기 적의 화를 만난 전쟁이 닷새 해 동안 계속되어서 백성의 힘이 다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침 그러한 시기를 만나 그렇게 된 것이므로 천도가 매우 밝으니 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백성이 어찌 일시적인 것 때문에 경솔히 움직여 감히 우리 국가의 200년에 걸친 깊은 은혜를 잊을 수 있겠는가? 짐승은 공궁하면 도리어 다투거나 사람은 공궁하면 죽을 각오를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법이니 너희들은 와서 지혜를 받고 시행하라고 통유하라고 하소서. 이상과 같은 방문을 각도의 감사에게 하서하여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적봉이 야욕을 부리려 하여 화기가 임박하였으니 방어할 계책에 일각이 급하게 정신을 다하고 염려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묘당이 꾀하는 것을 보면 아직 정해진 계책이 없이 유유히 세월을 보내면서 다만 두어 줄의 글로 책임만 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 점이 있습니다. 위아래 사이에 정의가 다 드러나지 못하고 위에서 수응하실 때에 이이한 빛이 있어 신하의 뜻이 막히니 이러하고도 여러 계책을 다 말하게 하여 대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조종 때에 평시일지라도 침전에서 대신을 인견하거나 그 집에 대언을 보내어 비밀히 의논하여 마치 부자처럼 하였으므로 자기의 마음속을 다 펴서 치공을 이룰 수 있었는데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어지러운 때이겠습니까? 옥체가 편안하실 때 자주 대신과 일을 맡은 신하를 불러서 마음을 열어 정성을 보이며 힘써 계획하여 위급을 구제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홍문관이 도채찰사가 가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것을 들어 말했는데 도채찰사가 가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이 과연 내가 명하였기 때문인가? 이러한 일도 나에게 허물을 돌리는데 본사는 어찌하여 빨리 내려가게 하지 않는가? 또 강차는 전일에 쓸만하다고 전교하였다. 그가 상 때문에 사피하고 직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때 어찌 상제를 지킬 수 있겠는가? 벼슬을 제수하여 어느 곳에든 쓰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4일 병우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윤승훈, 은교, 윤돈, 부은교, 권혁, 교리, 한준겸, 남이공, 수찬, 신설 등이 아뢰기를
신들은 다 변변치 못할 자질로 외람되게 논사의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눈으로 나라의 형세가 위급한 것을 보고는 구구한 정성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여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차자를 올려 만분의 1이라도 돕기를 바랐으나 조할 즈음에 말이 뜻을 통하지 못하여 오늘 비변사에 내리신 정교가 있게 하였으니 매우 황공하여 땅에 엎드려 대죄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살피고는 충성이 지극한 것을 알았다. 다만 도 제찰사가 가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을 내 명 때문에 그리했던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그렇지 않으므로 비변사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니 대제하지 말라. 본관의 직무는 논사인 만큼 무릇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즉시 차자로 아랠 깊이 희망하는 바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달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4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접대 도감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신 김수가 가서 호 도사를 보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진 유격의 가정이 말하기를 천사 일행은 이미 이달 9일에 인마가 바다를 건넜다. 천사는 배를 타고 겨우 5리를 지나다가 바람이 순하지 않아 도로 대마도로 갔는데 20일 4시에 바다를 바라보니 천사 일행의 배는 이미 바다를 지나서 이쪽에 가까이 왔다 하고 행장도 천사를 따라서 나오는데 천사가 부산에 이르면 반드시 그를 위해 머물렀다가 올 텐데 빛이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황신 등도 같이 온다 하였습니다. 도사가 또 말하기를 천병의 일부가 반드시 경성에 올 것이니 그대들은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양식을 장만하여 먼저 나오는 병마를 지공해야 한다. 손군문도 반드시 나와서 지시하여 처치할 것이니 그들은 새 강로에게 말하여 곧 하삼도에 공문을 보내 천병이 머리에 쓸 청포, 백포로 만든 포건과 몸에 걸칠 5색의 조갑과 기치를 많이 만들도록 힘쓰고 남병이 왔을 때 잘 협조하여 협공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유격과 당 필성 등의 서첩을 보여달라고 하였더니 곧 내어 보여주었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4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정훈이 비변사의 말에 따라 아뢰기를 옥당의 차절을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처치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한번 남방의 신부가 들어온 후로는 중해가 어수선하여 마치 놀란 물결과 같아서 막을 수 없습니다. 인심이 이러하니 무슨 일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조정의 신하들이 함께 근심하는 것으로서 진정시키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신을 재촉하여 보내어 군비를 급히 정비하고 힘써 도민을 거느려 경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는 것은 또한 오늘날이 급한 일입니다. 대개 나라의 형세가 위급하다 하더라도 다시는 해낼 수 없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진작시킬 방도를 다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유신이 논한 것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에서 더욱 유념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일 기후가 불편하여 밖에 나가기 어려우므로 친히 의논하지 못한다. 전일 계사한 강화에 관한 일은 진정 그 의도를 알겠다. 다만 만일에 형세가 어려워진다면 강화에서 또 서로로 간다고 했는데 내전이 수로로 감에 있어 매우 어렵고 황급할 때 배를 타고 서로로 옮기는 것은 그 형세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형세를 보아 해주로 옮겨가고 나는 도성에 머물러 지키면서 채경하는 것만 못하리라 여겨진다. 저그 형세가 핍박하여 지탱할 수 없는 형세가 되면 강화로 옮겨 들어가고 내전은 곧 관서로 가야 하며 더욱 지탱할 수 없으면 나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안될 것이 없다. 내가 어찌 먼저 움직여 홀로 나가 피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오직
내전이 여기에 있는 것을 염려할 뿐이다. 이것은 국가의 큰 계책이니 꾀를 반드시 먼저 정해야 한다. 지금 의논하는 일은 도성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누군들 이 말이 좋은 줄 모르겠는가. 그러나 지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겠다. 전에 후세의 사람이 평론한 것을 보니 당은 난을 만나서 나가 피하였으므로 사방 사람을 불러서 회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진송은 호의 형세가 강하고 약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도성을 굳이 지키다가 마침내 포위되어 잡히고 나라도 따라서 망하였다 하였다. 내게 논한 뜻은 이러하나 문세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임금이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것인데 더구나 내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러므로 전에는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말들이 어지럽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번번이 논의가 많아서 이를 거르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상의하여 아래라. 또 포수, 살수, 사수의 처자는 이제 먼저 강화로 옮겨 가더라도 양료를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이것도 의논하여 처치하라. 또 충청 수사도 빨리 한산으로 가서 병세를 도와야 할 듯하니 의논하여 처치하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선조 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5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하교를 받고 감격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의 큰 계책은 군신 상하가 상세히 헤아려서 좋은 방법을 따라 처치해야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존망이 관계되는 것이겠습니까? 천하의 이런 형세에 달려 있을 뿐인데 형세가 어려우면 인시방편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내전을 잠시 옮겨 있게 하고 성상은 무신하와 경성에 머물러 계시려 하시는 것은 신들도 마지 못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 줄을 압니다마는 내전이 옮겨 있을 곳이 강화가 해주보다 낫다는 것은 신들의 소견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온 성안 군민의 뜻도 다 그러합니다. 도리로 말하면 강화는 서울에서 매우 가까우므로 서울 백성들의 마음이 오히려 의지할 때가 있어 갑자기 괴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시 옮기는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해주로 가거나 관서로 가면 안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수로가 육로처럼 편리하지는 않으나 통진에서 강으로 건너가는 중간의 나루인 갑곳은 겨우 강의 나루와 같을 뿐입니다. 강화에서 교동으로 건너고 교동에서 연안으로 건너는 나루는 잠옷, 험하니 이곳을 거쳐갈 것이 없이 강화에서 배천, 금곡으로 곧바로 건너면 수세가 편리하여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대제 국가의 거동은 민정을 보아야 하니 민정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굳이 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며칠 사이에 도성의 군민이 어수선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미친 듯이 분주함으로 세밀히 처치하여 굳게 진정시키지 않으면 아마도 다른 병고가 있을 듯하니 이것이 신들이 밤낮으로 매우 염려하며 한심해하는 까닭입니다. 외적이 올 겨울에 반드시 발동한다고 할 수 없으나 발동하더라도 장구하여 깊이 들어올지도 또한 알 수 없거니와 중국군이 얼마쯤 제때에 나와서 성원한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두어 달 사이에 발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외의 민심이 한번 흩어지면 병고가 혹 뜻밖의 일어날지 모르니 위에서 힘써 진정하고 모든 일을 조용히 제처하시기 바랍니다. 포수, 살수의 처자를 강화로 옮겨 들여보내면 상교대로 양료를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바야흐로 추운 철에 일제히 억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듯하니 미리 알려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가도록 하여 양료를 주고 그 나머지는 사세를 보아 점차로 구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충청 수사가 한산으로 가는 일은 도우 제찰사 이 원익이 남으로 내려가서 형세를 보아 처치하려 합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강화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 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곽죄우를 어디에든 쓰는 것이 어떻겠는지와 군중에는 반드시 상주하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곧 주어야 인심이 함께 떨쳐 일어날 것이니 도채찰사가 공명고신을 주되 당상 이하 몇 장을 주게 하고 상물은 회사의 은자 면주 가운데 적당히 주는 것이 어떠한지를 비변사에 말하여 의계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곽재우는 도채찰사에게 딸려서 전일에 거느리던 군사를 거두어 모아 한 지방을 맡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공명고우시는 당상 10장 및 당하의 매품에 각각 20장씩을 주고 상은 은자, 면주 가운데서 회사가 적당히 마련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5일 정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고 언백과 박진을 남방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박진은 병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적지에 가기 어렵고 또 이미 서방으로 내려갔으니 다시 소환할 수 없습니다. 고 언백은 내려보내야 마땅하나 경성의 수기가 적고 약함으로 무장을 죄다 내려보낼 수 없으니 고 언백은 그대로 경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5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러한 때 한 무사라도 구사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다. 상중에 있는 인원은 모두 해조를 시켜 기복하게 하고 파산한 자 또한 거두어 모아 특별히 서용케 하소서. 해유에 걸려서 벼슬에 제수되지 못하는 자 중에 쓸만한 무사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때 상규로 논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또한 해조를 시켜 파격적으로 뽑아 써야 하겠습니다. 하니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5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정사 접반사 이항복이 측에 하기를 신이 살펴보건대 중국 사람들은 공리에 급급하여 신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모릅니다. 평소에 한가 이야기할 때는 글빛하면 예법을 끌어대어 고상하기가 마치 태산 북두 같으나 하찮은 이해라도 대하게 되면 번복하여 전의 말과 달라짐으로 앞뒤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리를 아는 선배는 반드시 이처럼 심하지는 않겠으나 신이 본 자들은 모두가 이러하여 의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며 이해를 돌보지 않는 자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동봉하는 일에 대해 중국에서 구차한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굳이 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니 비아와 경중을 알맞게 잘 헤아려서 마지못해 하였을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면 사신은 이루 보상할 수 없는 공을 받을 것이고 일이 깨지면 중국이 치욕의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니 그 사이에 성패는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헤아리면 책사의 마음은 일을 완수하여 이름을 남기고 공문을 세우려고 못할 짓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책봉을 허락한 처음의 뜻은 까닭없이 왜 이를 책봉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나라를 구제하려 하다가 힘이 모자라서 이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추가 중국에서 책봉받고 나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당초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구제하려 한 뜻은 없어지고 다만 까닭없이 백만금을 버려가며 교화 밖의 나라를 책봉한 결과가 될 것뿐이니 밖으로는 외를 책봉한 이름이 있으나 안으로는 외를 책봉한 실속이 없는 것입니다. 황신의 장계를 신은 보지 못하였으므로 저들의 정상을 잘 모르기는 하나 대개 황신의 서간과 박의검이 알린 것을 보면 풍신수길이 책봉받고 사신을 대우하는 데는 지극히 공손하였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통신사를 곧 보내지 않아서 시일을 지연시켰으므로 군사를 보낼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책사가 돌아오자마자 적병이 들어닥칠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책봉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고 중국 사람은 책봉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져서 다른 걱정이 아주 없어졌는데 조선이 처치를 잘못하여 이렇게 만들었다 합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고 보면 책사는 스스로 공을 세워 화를 면하기에 바쁠 것이고 외자는 말을 트집 잡아 우리를 치게 할 것이니 피차간에 반드시 근거 없는 말을 많이 만들어내어 중국의 귀를 어지럽히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의책을 돌릴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그 사정을 힘껏 변명하고 중국에서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힘이 모자라 군사를 다시 낼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책사가 스스로 면하려 하는 말에 의지하여 줄곧 자취한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허물을 돌릴 것인데 이것은 사세상 필연의 이치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급히 황신의 장계 가운데 있는 말에 따라 대략 새롭게 꾸며서 연유로 갖춰 중국에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적주의 뜻은 책봉한 일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뜻이 은연히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천자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며 중국 사람들이 후에 공교히 말하더라도 천자의 성명이 반드시 짐작하는 것이 있어 우리를 가엾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의 처치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결코 외방에 있는 미신이 감히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묘당에서 반드시 이미 상세히 처치하였겠으나 여러 날 동안 두려워하다가 어리석은 소경 가운데에 한 가지나마 마땅한 것이 있을까 싶어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6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이비에 전교하였다. 장현 현감은 선정관 허증이 해주 사람이니 그를 시키고 청양 현감은 본도에 군공이 있고 힘껏 싸운 자를 찾아서 시키고 배천 군수는 전일 김협처럼 힘껏 싸운 자를 시키고 강화부사는 병조 참지 서승이 재주가 있으니 그를 시키고 인제 현감은 본도에 군공이 있는 자를 찾아서 시키라.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호주가 아뢰기를 중국군의 양식을 조치할 방책이 없는데 서방에서 곡식을 바치는 사람들이 다 노직, 훈도, 참하, 영직 등을 받기를 바라므로 이렇게 아뢰입니다. 먼저 3분의 2만큼에 대해 노직, 당상가와 훈도 1000및 각각 200첩, 200장을 영직, 참봉가는 260장을 성첩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성순을 사헌부 지비로 남이신을 시강원 문학으로 김시헌을 헌문관 전환으로 김신국을 겸 시강은 사서로 서성을 강화부사로 김협을 배천 군수로 허증을 장현 현감으로 강찬을 병조 참의로 한준겸을 시강원 겸 보득으로 남이신을 사관은 헌납으로 정숙하를 병조 참지로 이형욱을 시강원 문학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밤 1경부터 2경까지 달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달무리 위에 대가 있고 아래 이가 있었으며 모두 안은 적색이고 밖은 백색이었다. 3경에 달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82권 선조 29년 11월 16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11월 10일에 성첩한 도원수 지 중추부사 권율의 서장에 신은 황신의 장계 안에 있는 사연을 보았으나 조종의 처치가 어떤 계책에서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한도의 헤아리면
당패하여 남은 것이 없는 듯 하나 징발하여 뽑으면 1만여 군사를 얻을 수 있는데도 여러분의 수령이 이미 오랫동안 게을러 왔으니 이것이 지금의 큰 걱정입니다. 양호에서 이 3만의 군사를 얻고 승군도 아울러 뽑아서 함께 합세하여 저그 형세가 펴지기 전에 동으로는 기장, 울산으로부터 서로는 함안, 의령까지 수백 리에 걸쳐 군용을 잇따라 요해지에 설치하여 운거하여 지키고 또 주사를 부산 앞바다에 진출시켜서 양도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의 적이 올해는 경작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 땅에서 소출된 것이 필식 넉넉하지 못할 것이므로 반드시 일본에서 잇따라 독촉하여 날라와야 되어 갈 수 있을 것인데 밖으로는 주사에게 맡기고 나아가서는 우리 땅에서 약탈할 수 없으므로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사방에 진의 주둔한 적이 진태에 낭패하여 그 형세가 스스로 군색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화친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 저들 중에 무지한 졸 외는 모두 투항할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대적이 나오기 전에 한번 이 소식을 들으면 필시 진태를 망설일 것이니 이 길을 타서 우리의 기계를 행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적은 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오직 양식을 이어가기가 가장 어려우니 민간의 곡식이 여기는 풍족하니 만약에 100여 동의 목면을 얻어서 요해지의 진영을 설치하고 저자를 연다면 수백만 석의 쌀을 며칠 사이에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한데 병가의 계책은 흔히 권기에 나오고 속임수를 헷갈리지 않으니 지금으로서는 다만 거짓말이라도 하여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왕자와 대신을 형편상 보내야 하겠다 하면서 혹 통상의 화친을 바라는 뜻을 보이기도 하고 평경직, 요시라 등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비밀히 하여 일체 누설하지 말도록 하고 먼저 각도에 굳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어느 날로 기일을 정하되 각도의 감사, 병사 및 진관의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직접 단속해서 제때의 모임으로써 늦어서 시기를 어기는 폐단이 없게 하면 일이 잘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만약에 산성이 없는 공허한 곳에 갑자기 설험하는 것을 어렵다고 여긴다면 또 한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 설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다 석성을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녹과 거철을 버려놓고 그 위에 난석을 많이 포개 석동으로 버티어 놓으면 비바람에 무너져 수년 동안 길게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때의 험조에 운거하는 계책에 있어서는 바깥의 적이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므로 도리어 돌로 쌓은 것보다 나은데 이것은 신이 이미 경험한 일입니다. 기장부터 하만까지는 그 사이에 도리가 돌아가는데 도는 길로 계산하면 10정이나 되기는 하나 머리를 들어 서로 바라보이는 곳에 요해지를 표준으로 하면 그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산성을 쌓았던 예터 서너 곳이 그 사이에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여 몇 곳을 더 설치하면 수미를 이어 사수할 것으로 삼는다면 적이 장구하려 하더라도 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삼도의 군사가 혹 모자랄 경우 다른 도의 군사도 적당히 징발할 수 있는데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5, 6만의 군사를 얻으면 넉넉히 쓰겠으니 조정에서 가부를 헤아려 가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전 목사 박종남 혹은 박명헌, 전 우후 구황 등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도 해사를 시켜 급히 소집하여 제때 내려보내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오늘의 형세는 적과 양립할 수 없으니 싸우고 지키는 두 방책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병화 끝에 백성이 거의 다 죽고 재력이 아주 없어졌으므로 마지못하여 몇 해 동안 기미할 계책을 내어 뒷날에 도모하려 하였으나 이제 이 계책이 완수되기 전에 적이 또 다시
흉악한 마음을 부리니 우리는 나라는 싸우고 지키는 것으로 맞서서 장사를 격려하여 죽을 처지에서 살 길을 찾는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병세의 강약이 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군사가 피폐하고 씩씩한 것은 곡직 여하에 달려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 추적은 하늘을 거스르고 도리를 어겼으므로 다시 함부로 날뛰려 하더라도 그 부하들은 반드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는 매우 잔약하기는 하나 이제는 다들 적과 함께 살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장군은 죽을 결심이 있고 사졸은 살아남으려 하지 않는 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에 응하여 군사를 쓰면 승부의 형세가 반드시 어느 곳으로 기울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더구나 지난 임진년에는 변방의 성이 한번 깨지자 내지가 와해되어 군사의 저축이 곳곳마다 넉넉하였으므로 적병이 천리길을 오면서 양식을 얻어 장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로의 울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가시덤불 뿐인데 저기 어찌 스스로 제 양식을 날라와서 전일처럼 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형세가 편리한 곳을 가려서 방어를 설치하고 굳게 지키되 겹겹이 이어서 성벽을 굳게 하고 청야하여 기다리게 하면 저기 나아가도 싸울 수 있고 물러가도 약탈할 것이 없으므로 며칠 안에 예봉이 절로 사그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된 뒤에 적병을 따로 가려서 분산시켜 공격하여 그 앞을 끊기도 하고 그 뒤를 막기도 하며 주사가 바다에서 출몰하여 그 도망갈 길을 끊으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적에게 이길 방책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제 이 장계에서 아린 것은 참으로 승산입니다. 다만 시기에 따라 방책을 결정하여 싸우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은 주장이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달려있으니 조정이 천리 밖에서 멀리 절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제찰사가 이미 편의에 따라 처치할 권한을 받고 내려갔으니 모든 일을 다시 더 상의하여 좋은 계책에 따라 잘 채취함으로써 사기를 잊지 말게 하고 목면 100여 동은 장만하기 쉽지 않더라도 회사를 시켜 적당히 마련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병가의 계책은 속이는 것도 끓이지 않는 법인데 더구나 청정과 행장이 서로 다투는 틈이 있으니 이것도 행간이 없을 수 없는 기회입니다. 왕자와 대신의 일은 가벼이 말할 수 없으나 평경직 등에게 벼슬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또한 정적이 그들을 의심하게 하여 저희들끼리 도모하고 지당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만약 주밀하게 잘 처치하지 못하여 기밀한 일이 누설되게 하면 무익할 뿐더러 도리어 유해할 것인데 이것도 원수가 헤아려서 응변하여 허술함이 없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병난이 일어난 이래로 조정이 강구하고 사방이 헌책한 것이 이 한 가지 산성과 요회지를 설치하는 계책뿐이었는데도 아직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경상도로 말하면 금오산성, 천생산성은 동서로 마주서서 낙강의 험조를 끼고 바로 충로의 요충이 되니 반드시 지켜야 할 땅이고 경주의 부산산성과 삼가의 악견산성과 기묘한 지형이므로 다 장수를 정하여 굳게 지켜야 하며 이 밖에 공산산성, 용기산성은 당로한 요충은 아니나 이미 쌓았으니 또한 근처의 백성들로 하여금 노약자들을 거느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존케 해야 합니다. 나머지 지켜야 할 요충지로는 이를테면 창녕의 화양산성 같은 것도 수령에게 알려 백성을 거느리고 급히 수리하게 하되 성을 쌓는 일을 어려우면 목책, 토루로도 한때의 급한 것을 대응할 수 있으니 장계의 사연과 같이 10분 조치함으로써 지체되어 미치지 못하는 염려가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박명현은 이미 내려갔고 박종남, 구황 등은 병조를 시켜 재촉하여 보내게 했는데 우도 도 제찰사에게도 아울러 하유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호하였다.